자, 일단 우리 이적제 해보신 것 좀 꺼내보시고 222페이지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문제 일단 좀 볼게요. 2번 문제. 자, 두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해보자. 뭐부터 할까요? 그래프부터 그리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이 자식 같은 경우엔 누굴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오른쪽 같은 경우엔 x가 3보다 클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x제곱 빼기 3x고요. 그리고 x가 3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테니까 그거 바꾸셔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그러니까 지금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한 놈을 그리시면 돼요. 절편은 똑같은 상태에서. 맞니? 그래서 요 놈은 0과 3을 절편으로 하니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시고 먼저. 그리고 여기는 0과 3을 절편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 거에 일부분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이 절대값 썼다고 갑자기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된다. 이거 우변 전체가 절대값일 때 그렇게 그리는 거고 얘는 전체가 아니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뭘 그리셔야 하냐? y는 3x라는 직선을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냅다 그냥 맘대로 이렇게 그어버리시면 오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x라는 놈은 기울기가 몇이야? 당연히 3이지. 그러면 이 3이라는 기울기가 완만할지 혹은 급격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급격하면 분명히 둘러싸고 있는 모양 자체가 이제 요점에서 만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둘러싸게 되고, 만약에 완만하면 여기서도 둘러싸이는 모양이 생기고 뭐 여기서 둘러싸이는 모양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냐 급격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그 모양새가 달라. 인정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비교해 보셔야 되냐? 여기서의 기울기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기울기 비교. 그러니까 이 곡선의 기울기와 3이라는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가? 혹은 작은가? 혹은 같은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 곡선에 대해 0에서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이제 여러분은 구하실 수 있어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에서의 순간 변화. 뭐야? 미분 계수 아니야? 그러니까 0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보시면 여기에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래서 이 자식을 미분해볼게요. 얘가 위로 볼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따라왔어? 근데 0에서의 기울기니까 0 집어넣으시면 기울기 몇 나와? 3 나오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3인데? 이 직선도 기울기가 3이네? 뭐 하는 상태? 접하는 상태구나. 따라왔어. 그래서 여기서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접선. 이해돼? 그러면 이 3x랑 지금 곡선이랑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는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놈을 빼면서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이 직선이 위에 있는데 위로 볼록한 놈보다 위에 있으니까
0부터 3까지는 3x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 이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얘를 뺀 다음에 적분하시면 지금 이쪽의 넓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3부터 여기 몇이야? 이 둘이 같을 때 6이죠. 그래서 3부터 6까지는 마찬가지로 직선에서 곡선을 빼신 다음에 적분하시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3부터 6까지는 마찬가지로 3x에서 지금 얘 2차 함수 x제곱 빼기 3x dx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은근히 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직선을 이제 냅다 그리시면 안 되고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기울기를 직접 구해 보셔서 정확하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의 뭔 말인지 알겠지? 좋습니다. 자, 6번은 실제 있는 문제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같은 문제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b에 대해서 a랑 b의 넓이가 1대 2다. p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구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일단 얘와 얘의 넓이가 같은 게 아니라 2배 차이 난다라고 되어 있지. 근데 2배 차이 나는 것보다 사실 같을 때가 넓이 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넓이가 같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 그럼 같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 b를 반띵하면 a 아니야? 왜냐면 2배 차이 나니까. 그럼 b를 반띵할 방법 한번 생각해보자. 뭘 이용하면 돼? 그쵸. 지금 2차 함수의 축을 이용하면 되잖아. 축이 1이죠. 맞니?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지금 2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랑 얘의 넓이가 똑같네. 근데 얘는 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값이 곧 넓이가 될 것이고 여긴 축 아래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이 이차함수를 적분했을 때 뭐가 돼? 그치, 0이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p 얘를 적분하게 됐을 때 0이다.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답을 내보시면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p 얘가 0이니까 p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많니? 일단 시간 좀 나오고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오늘 이제 찐으로 무조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추억이 되셨나요? 좋은 추억이 아니라고 한다면 방학 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어쨌든 못 피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너희는 런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 선배들은 뭐 사탄 런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야. 확통 런 유적하기 싫으면 이제 확통으로 넘어가고 런들이 이제 가능한데 너희는 이제 그런 게 없죠. 런이 없잖아. 그냥 공통 공통. 근데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괜히 생각할 게 별로 없어. 선택지가 없잖아. 선택지가 있으면 괜히 고민하게 된다니까. 선택지가 없어. 피할 데가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냥 해야 돼. 왜 이렇게 수연하지? 자, 이제 역함수의 넓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역함수와 원함수, 원래 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직선 y는 x에 대한 선대칭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있으니 그 점을 이용해서 당연히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fx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뭐 3, 1,3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역함수 그리래. 그럼 당연히 식을 가지고 fx에 대해서 xy 서로 자리 바꿔서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식을 통해서 그놈에 대해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지만 그냥 y는 x라는 보조선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얘에 대해 그냥 대칭 이동 시키면 되죠. 대칭 이동 시키시면 0,1이 뭐가 돼? 1,0이 되고 1,3은 3,1이 되어서 지금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얘가 지금 역함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역함수를 접근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1부터 3까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기가 싫다면 그냥 원래 함수를 이용한다면 이놈이랑 넓이 똑같은 곳을 찾으면 되지. 어디야? 여기랑 넓이 똑같은 곳은 여기죠. 맞니? 그럼 여기 넓이 구하면 되겠지.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면 여기니? 아니다.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x는 0, x는 1 그리고 f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오니까 여기가 정적분의 값이야. 맞지? 하지만 이 정적분의 값을 이용하면 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직사각형에서 여기 넓이 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는 3이라고 했습니다. fx와 역함수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이들은 역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 자, 일단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나뭇잎 모양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항상 y는 x 대칭을 이용해야 되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보세요. 그럼 1,1과 3,3을 지나는 얘가 이제 y는 x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1부터 3까지의 fx의 정적분 값이 3이라고 했는데 얘가 fx 얘가 fx 맞나? 반대로 썼다. 얘가 아래에 있는 게 fx잖아. 그러면 정적분 값이 의미하고 있는 건 x는 1, x는 3, 그리고
fx로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의 넓이가 지금 3이다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요 나뭇잎의 절반만큼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치, 사다리꼴에서 3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넓이는 4. 그래서 4에서 3 빼면 1. 얘가 1이면 얘도 1. 대칭이니까. 그래서 1, 1, 2.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4번 문제. 얘가 이제 조금 핵심적인 애인데 볼게요. 이름하여 루트 x. 루트 x. 무슨 함수야? 무리 함수 기억나니? 어떻게 그렸어 우리? 시작점 기준으로 풀풀이면 위 오른쪽으로 그렸던 거 기억나?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fx가 루트 x고요. 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 dx. 자,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루트 x 같은 경우에 시작점이 0,0이죠. 그래서 0,0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루트 x in fx.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래 얘들아? 1에서 9까지. 그래서 지금 뭐 1부터 9까지 접근을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아느냐, 구할 수 있느냐? 일단 못 구해. 왜? 우린 1부터 9까지 루트 x를 접근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루트 x를 접근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상수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접근할 수 있지만 무리함수 접근하는 건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접근을 못한다 생각해야 돼. 무리함수는 접근하라고 나오는 문제는 절대 아니야. 모든 과정에서. 모든 과정은 아니고 고2 과정에서. 미접분 1 과정에서. 미접분 2에서는 무리함수를 접근해요. 얘를 접근하면 이제 3분의 2 x 루트 x가 되긴 되는데 뭐 아실 필요 없고 고3 때 이제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배울 거예요. 무리함수도 접근하고 유리함수도 접근하고 사인 함수도 접근하고 코사인 함수도 접근하고 로그 함수도 접근하고 별의별 함수들을 다 접근해.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사실 무리함수 접근할 필요가 없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요 놈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뭘 이용하시면 된다? 결국 그냥 y는 x에 대칭하고 있는 원래 함수를 이용하시면 된다. 근데 원래 함수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역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를 모르니까. 얘를 접근한 값을 모르니까. 2차 얘기해버렸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기억나? 2차 함수였던 건 기억나? 그래서 얘 한번 역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역함수 어떻게 만들었어? y는 루트 x 이렇게 되는 건데 x, y 서로 자리 바꾸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 x, y 서로 자리 바꾸시면 x는 루트 y 그러면 y는 x제곱. 그래서 0,0이 꼭지점인 y는 x제곱. 요 놈에 대해서 절반만 그리시면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1,1을 둘 다 지나겠죠. y는 x. 얘가 이제 역함수인 gx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1부터 3까지 적분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얘들아 지금 이 점은 1,1이지. 무리함수 얘 9, 몇 지나요? 3 지나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대칭성을 이용한다면 여기 어디야? 3,9겠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1부터 3까지 gx 이 gx를 적분한 건 x는 1, x는 3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1부터 9까지 적분한 이 모양이랑 똑같은 것도 찾아주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9까지 여기 대칭하면 여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둘의 넓이를 더한 걸 구해달라 라는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다. 돼. 어떻게 보는데? 사각형에서 사각형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지금 보니까 여기가 3 여기는 9 그러면 전체 넓이는 27 에서 이 부분 빼면 된다. 여기가 1이니까 그냥 1이지. 그래서 27에서 1 빼서 26 이렇게 주시면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적분 없이 문제를 풀었죠. 적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직사각형 넓이에서 정사각형 넓이를 빼서 구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밑에 5번 문제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30초만 더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게요. 일단 fx는 0,1이 꼭지점이죠. 그래서 0,1을 꼭지점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시고요.
문제에선 역함수에 대한 x축 x는 13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봤으니 얘를 y는 x 대칭합시다. 그러면 0,1이 몇 컴마면? 1,0 그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형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gx와 x축과 x는 13 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란 문제. 자, 근데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고요. 무리함수에 대해 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이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랑 넓이 똑같은 곳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디랑 똑같냐? 여기 대칭해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양이랑 똑같을 테니 이 넓이랑 같은 거 아닌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13, 몇을 지나냐? 뭔지 모르니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몇 컴마면? A, 13이 되겠죠. 이 A는 뭐가 돼요? 지금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X에 2 집어넣었을 때 13 되지. 그래서 여기가 2,13이다. 따라왔어? 그러면 우리 0부터 2까지 이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 적분해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 제곱 플러스 1 dx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 넓이가 나오니까 얘 정적분 값은 피적분함수가 이렇게 적분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이 되죠. 따라왔어요. 그럼 얘 넓이가 10이니까 지금 직사각형에서 10을 빼면 되겠지. 직사각형은 13이니까 26. 그래서 26에서 10을 빼시면 16.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가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파트. 미적분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여러분 미분에서 마지막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희 적분 넘어오기 전에 미분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3차 함수, 4차 함수를 지나서 방부등식까지 한 다음에 그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 했던 거 기억나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됐던 거 기억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적분에서. 결국 미분의 반대는 적분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 적분을 가지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건데 조금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 번만 다시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미분에서 뭘 배웠냐면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배웠어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그 변화율을 통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속도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실 수가 있었어요. 위치, 우리가 뭐라고 썼었어? 보통 x라고 썼어요. 점의 위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래서 얘를 보통 x라고 쓰고요. 얘를 미분하게 됐을 때 속도가 나옵니다. 순간 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속도. 속도는 보통 v라고 썼었죠.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적분 파트에서는 보통 가속도를 적분할 이유는 없으니까 여기 이 둘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볼게. 이 둘에 대해서.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속도는 양수값도 가질 수 있었고 음수값도 가질 수 있었어. 양의 속도라고 한다면, 플러스 속도라고 한다면 점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커지는 거, 위치가. 그리고 속도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한다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나한테는 여기 오른쪽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가 점점 이제 위치의 값이 작아지는 거. 그게 이제 속도가 음의 값을 갖는 거. 근데 속력 같은 경우에는 방향과 상관없이 오로지 크기만 갖는 개념이었던 거 기억나요? 속력. 그러니까 속도랑 속력은 다른 거야. 속도는 양수, 음수가 다 가능하지만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절대값을 씌워줬을 때, 그러니까 오로지 크기만 다를 때가 속력. 기억나? 그래서 속도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속력을 구해줄 수가 있고 얘는 절대값 속도다 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위치를 알게 되면 미분에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위치를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럼 속도를 통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니까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 얘들아, 이제 속도를 적분하면 뭘까? 위치일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일까?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반대 개념이라 했으니까 속도를 적분하게 됐을 때 위치일까? 그게 뜻하는 건 뭐냐면 속도를 알게 되면 위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있다.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있다. 말이 되는 얘기일까? 너네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따르릉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위치가 어디야? 너 위치가 뭐니? 물어봤어. 근데 걔가 이제 나 지금 속도가 한 10 정도 돼. 지금 20 정도 됐어. 어디냐니까?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됐어. 미친놈인가? 그런 생각 안 드니? 너네 속도 가지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절대 못해. 그 누구도 못해. 맞지? 그러면 속도를 가지고 적분해서 위치를 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적분하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통해서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파악할 수 있어? 속도를 통해서 이건 파악이 같지. 그 사람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돼도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그건 파악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도가 10이래. 나 계속 10이야. 10초 동안 10이었대. 그럼 대략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새끼의 위치가 10초 동안 10 정도 갔으니까 한 100 갔겠다. 그러니까 100 정도는 변했겠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지. 근데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되지. 100만큼 이동한 건 알겠어. 근데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게 됐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해돼?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실제로 속도에 대한 적분값은 뭘 의미하고 있냐? 위치의 변화량이다. 두 글자로 변위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물리에서 보통 쓰는 표현이고 수학에서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누적하게 더해봤을 때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 속도의 정적분 값을 물어봤다.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해봤다. 그러니까 속도를 다 더해봤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뭘 의미하고 있냐? b초에서의 위치와 x초에서의 위치를 뺀 변화량을 구해낼 수가 있다. 변화량.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변화량도 필요하고 걔가 어디서 스타트했는지, 그러니까 처음 위치를 알아야 돼. 처음 위치. 너희가 만약에 처음 위치를 알고 있어. 그리고 얼만큼 변했는지도 알고 있어. 그럼 충분히 나중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로지 변화량만 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스타트가 어느 지점이었는지. 예를 들어 3에서 스타트했대. 그러고 걔가 속도를 다 알려줘. 그러면 그걸 다 누적해가지고 그 나중 위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3에서 스타트했는데 위치 변화량이 한 6 정도 돼. 그러면 그 다음 위치는 9겠다. 3에서 6을 더해가지고. 이해돼?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시면 나중 위치가 된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점피의 위치를 여러분이 적분을 통해서 구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P초에서의 위치, P초에서의 위치, T초는 T에서의 위치. T에서의 위치는 XT라고 할게요. XT, T에서의 위치예요. 얘는 0초에서의 위치. 이건 처음 위치예요. 처음 위치. 처음 위치에다가 뭘 더해주시면 되냐? 얘가 얼만큼 위치가 변했는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0초부터 T초까지 얼만큼 변했는지 구하기 위해 속도를 적분한 값을 더해주시면 된다. 얘가 0초에서 T초까지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처음 위치를 아셔야 되고 처음 위치를 더해주셔야 됩니다. 오로지 위치의 변화량만 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남극에서 출발했는지 북극에서 출발을 했는지 대한민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안 상태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니니. 이해하고 있니? 그러면 만약에 오로지 그냥 나는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라 A에서 B초까지의 시각 A에서 시각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궁금해.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하시면 돼요. 오로지 변화량만 궁금한 거니까. 왜? 얘를 적분하면 B초의 위치에서의 A초에서의 위치를 빼는 게 되니까. 이해돼? 빼면 변화량이 나오죠. 그렇다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과 실제 움직인 거리는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있어요. 얘가 여기서 스타트했어. 시작점. 여기 스타트했어. 얘가 1초 뒤에 여기까지 갔대. 여기가 100이야. 여기가 여기야. 1초 뒤에 여기까지 갔어. 근데 1초 뒤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 이 자식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이야? 간 다음에 100만큼 다시 갔으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200이에요. 맞지? 근데 위치의 변화량, 그럼 위치가 변했냐? 위치 변했니? 안 변했지.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 이 지점에서 위치는 안 변했어. 왜냐면 이 점에서 스타트했고 결국 여기에 있었으니까.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0인 거야. 맞지? 근데 이 0이 된 건 왜 0이 된 거냐? 100만큼 갔다가 다시 100만큼 뺐으니까. 근데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음수인 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갔지. 음수를 뭐로만 바꾸면 돼? 양수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음수를 양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 그치? 절대값 씌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에 A부터 B까지 내가 실제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다. 그럼 속도를 우리가 더해 주시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양의 값도 같고 음의 값도 같다 보니까 음의 값을 양수꼴로만 바꾸시면 돼서 절대값이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결국 뭐예요? 속력이지, 속력. 속도를 적분한다. 그래서 속력을 정적분 해서 구해 주시면, 그러니까 속력의 정적분 값을 구해 주시면 실제 움직임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오나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좌표가 3인점을 출발하여 속도가 4t-2t 제곱인 이 점에 대해 운동 방향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운동 방향은 누구랑 관련 있는 개념이야? 속도랑 관련 있는 개념이에요.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그래서 속도에 대해 우리가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0, 2 절편으로 갖는 상황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 속도의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왔니? 그래서 지금 운동 방향 언제 바뀌냐라고 한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몇 초? 2초. 그러니까 2초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죠? 맞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 2초에서의 이 사람의 위치, 이 점의 위치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는 속도를 적분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 넓이가 곧 위치의 변화량을 뜻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뜻하는 바는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 속도를 적분하시면 되긴 되는데 얘 넓이 사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가지고 구하는 건데? 넓이 공식, 이차원 넓이 공식 몇 분의? 그치, 6분의 가지고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6분의 공식으로 넓이를 구해주시면 2의 세제곱 8 끝이야? 아니지, 절대값 최고차원 계수 2니까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이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 처음 위치를 더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만 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는 거야. 처음 위치가 동반된 상황이다. 그때만 이제 그 사람의 나중 위치를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 위치가 지금 3이다. 이게 처음 위치니까.
아 얘가 3에서 3분의 8만큼 위치가 변했구나. 둘이 더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3분의 몇? 17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5개념 쌓기 되게 좋은 단원이거든. 속도 적분해가지고 위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모든 고3 돼도 잘 모르는 게 많아. 얘 처음 위치고 이건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오늘 뭐 한 거 까먹긴 하겠지만 처음 배울 때 이거 제대로 알고 갑시다. 알겠죠? 그래야 다음에 5개념 안 쌓이지. 자, 2번, 3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점 P가 다시 좌표가 3인 곳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얘들아, 3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3으로 돌아온대.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몇이야? 그치, 0이겠죠. 그러니까 3에서 스타트했는데 다시 3으로 돌아왔으니까 위치는 안 변했지.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고 있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언제 0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적분해봤을 때 속도가 지금 4t-2t 제곱이죠. 얘가 0이 되는 곳을 찾아주시면 된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 적분해보셨을 때 얘는 2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세제곱. 얘가 0이다. 그래서 2 나누시고 3 곱해주시면 3k 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k가 몇일 때? 3일 때. 그래서 3에서 위치 변화량이 0이다. 그 얘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0부터 2까지 얘 3분의 8만큼 갔는데 2부터 3까지도 똑같이 3분의 8만큼 갔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갔고 여기는 양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3분의 8 간 다음에 다시 3분의 8만큼 돌아왔으니까 얘가 안 변한 거지. 날아왔어.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이 둘의 넓이 언제 갔다 했니? 2대 1일 때 갔다 했던 거 기억나? 그거 알고 있으면 사실 쉽게 풀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2대 1.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움직인 거리. 그러면 3초까지 움직인 거리. 3초까지가 맞니? 다시 돌아오는데 움직인 거리. 근데 결국 3초죠. 이건 뭐 이제 끝났지? 얘가 양의 방향으로 3분의 8만큼 갔고 음의 방향으로 3분의 8만큼 가긴 갔는데 사실 얘가 이동한 건 3분의 8, 3분의 8 두 번 이동한 거지. 그냥 이 둘이 더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냥 3분의 16. 그래서 움직인 거리 무조건 양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넓이 구한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넓이는 양수값이니까. 그냥 넓이 구하시는 게 얘가 이제 움직인 거리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거다. 정적분의 값은 실제 넓이일 수도 있고 음의 넓이일 수도 있는 거지.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7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진 공의 t초 후의 속도가 20-10t다.
1초 후에 높이를 구하시고 자 일단 1초 후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얘는 스타트가 지면에서 스타트니까 처음은 0에서 출발이야. 그러니까 지면에서 출발이니까 얘는 첫 시작은 0m입니다. 처음 위치는 0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 지면이니까. 자 그러면 0초에서 1초까지 얘 속도가 얼마큼 변했나?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 위치가 얼마큼 변했나? 적분을 해봅시다. 속도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0t-5t 제곱이니까 15 맞나?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15니까 얘의 1초 후에 높이는 15겠죠? 0에서 출발해서 15만큼 더해주면 얘는 15다. 괜찮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이 언젠가? 자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은 위치의 변화량이 가장 큰 그 지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고 속도에 대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0부터니까 웬만해선 0부터만 그리세요. t는 0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20. 여긴 지금 몇? 2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이 가장 큰 곳 어디까지 접근해야 돼? 지금 양의 값을 전부 다 더했을 때가 값이 가장 크지 않겠어? 그래서 얘는 지금 2초까지 접근했을 때가 최고 높이구나. 그래서 0부터 2까지 접근했을 때 이게 최대가 되겠죠? 맞니? 근데 뭐 접근하지 말고 결국 넓이 구하시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뭐야 이거? 직각삼각형 넓이잖아. 20이니까 20.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따라왔니? 그리고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자고? 그냥 넓이로 구한다 생각하세요.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뭐 절대값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넓이 구하겠다.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넓이 이미 20으로 구해놨고 2부터 3까지의 넓이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2부터 3까지 여기 3, 몇이요? 3,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여기 넓이가 5니까 지금 얘는 20과 5, 총 25만큼 움직였구나. 그럼 3초에서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0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얘 20만큼 갔는데 여기 마이너스 5만큼 다시 간 거니까 15만큼 위치가 변한 거지. 뭐지? 좀 불안하네. 놓쳤지 지금. 놓친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고 지금. 자, 8번 문제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3초에서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얘 문제에서 어디 출발한대? 원점 출발한다. 이거 읽으셨어야 돼요. 아, 얘는 일단 0에서 스타트 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3에서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3까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나 한번 구해보자. 그럼 속도를 적고 나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0부터 3까지 적분하세요. 적분하는 건 결국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넓이를 구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2분의 5죠? 그래서 지금 요놈 넓이를 구해보시면 2분의 5, 1, 2분의 7.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 2분의 7이지, 사다리꼴이. 그리고 여긴 넓이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이 둘이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지. 왜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음수값도 가질 수 있고 양수값도 가질 수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둘이 빼셔야 되는 거고, 그럼 뺐을 때 3이겠죠. 실제로 얘는 0에서 출발했으니까 3인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 곧 위치가 된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100에서 출발했어. 그럼 100에서 딱 3만큼만 간 거니까 103인 거지. 이해되니? 자, 이제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지금 양의 방향으로 2분의 7만큼 갔고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이 둘이 이번엔 더해 주셔야겠죠. 이해돼?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4. 그리고 운동 방향 언제 바꿨어요? 지금 여기 2분의 5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왜냐면 여기서 양수에서 음수로 부호가 바뀌는 곳이니까. 그래서 0부터 2분의 5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만 구하시면 돼서 답은 2분의 7이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끝났다. 끝났다고 책은 버리지 마시고 아직 숙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 어디까지 해오십니다. 228페이지까지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해설을 마지막으로 미적분 수업은 끝낼 거고요. 일단 시간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그 숙제가 아니라 그 시험 본 거 있죠. 시험 본 거 한 두 문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문제만 좀 봅시다. 8번 좀 봅시다. 미치겠다. 8번 진짜 두명 맞은 거 충격 싫어. 왜 틀렸는지도 지금 모르겠지. 뭐야? 얘들아 이거 다시 팔아. 대수다 대수. 여러분의 중간고사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중간고사가 중요해. 제가 정말 수없이 강조했지만 여러분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난 얘기했어. 난 진짜 많이 얘기했어.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공식은 뭐부터 해라? 그치, 진수 조건. 미통일 얘기하지 마. 미통이면 안 돼. 미통이면 다 한다고. 진수 조건. 자, 8번 같이 볼게요. 자, 이창수가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오래돼서 까먹을 법해요. 네, 감이 지금 죽었잖아요. 감은 이제 살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필요성은 맞나? 심각성? 그건 좀 더 그런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하자. 다시 감을 살리자. 자, 지금 로그 부등식 보자마자 뭘 떠올리셨으면 좋겠냐? 아, 지금 너무 풀고 싶겠지만 잠시만 참으시고 진수 조건 먼저 쓰자. 진수 조건 3개 있었죠. 그러니까 밑 진수 조건. 밑은 0보다 크며 1이 안 되며
진수는 0보다 크다. 그럼 지금 fx는 진수니까 진수 조건 fx는 0보다 크다. 일단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두 번째, 이제 밑을 통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도 중요해. 진수 조건을 먼저 쓰셔야 돼요. 결국 실전에서. 이걸로 등급이 갈린다. 이 미세한 차이로. 자, 밑을 통일하면 지금 2분의 1로 통일한다면 로그 2분의 1의 fx 얘는 로그 2분의 1의 몇이랑 같니? 4랑 같지 않니?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밑이 2분의 1이네. 두동호 방향은 바꿔야겠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fx는 4 이하 며 0보다 커야 하는 거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fx10을 쓰시면 문제는 뭐 쉽게 풀리죠. fx10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fx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x 빼기 2 x 빼기 9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얘가 0,9를 지나죠. 그거 가지고 a 구하시면 되겠죠. 0 집어넣으시면 18a가 9니까 a는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가 이제 써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이제 2차 부등식을 하나씩 푸셔도 되고,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얘가 언제 4의 값을 가져? 4에 대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죠. 이게 4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1에서의 값이 9거든. 여기 1에서의 값이 1에서의 값이 9래. 4. 그래서 지금 4보다 언제 작냐? 그리고 언제 0보다 크냐?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해당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0이겠죠. 근데 누구는 포함 아니야? 0보다 커야 하는 거니까 2는 포함이 아니고 9도 포함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해는 1부터 2까지요, 9부터 10까지만 돼서 정수는 2개밖에 없는 거지. 맞죠? 가장 많은 오답이 뭐야?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알겠지? 10개 아니다. 계산 실수 아니다. 습관의 실수, 습관을 고치자. 사고의 순서의 문제였다. 오케이. 그리고 하하하. (5번)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인데 시간 조금 들여서 풀어보세요. 많이들 틀리셨던데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3번도 한 번만 할게요. 3번도 거의 절반 이상 틀렸는데. 자,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된대요. 그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 얘 그래프는 x축 위에 떠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로 풀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것까지는 다들 잘 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3의 a제곱을 계속 써야 되니까 3의 a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요. 여기서도의 습관의 중요성. t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판별식 t 플러스 1이니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얘 t 플러스 1이니까
4t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얘가 이거보다 작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t의 범위가 마3 1이 나오니까 마1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t는 어차피 0보다 커. 그러니까 마1보다 당연히 크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0부터 3까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t는 뭐야? 3의 a제곱이니까 3의 a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3의 1승과 얘는 3의 0승이 아니다 얘들아. 3의 0승은 1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A는 1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어차피 항상 성립해요. A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잖아. A가 음수든 뭐든지 간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뭔데? 3분의 A는 0보다 크잖아. A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 이것만 쓰셔야 돼요. 0과 1 사이 쓰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해야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